독일 땅에서조차 김민재를 보고 김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감독도 인정, 이탈리아 수비 레전드도 인정, 김민재 진짜 역대급, 그동안 이 말 많이 썼지만 이번엔 진짜 역대급 경기 현지 반응 모아봤습니다. 자,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을 치른 나폴리, 프랑크푸르트의 2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한국 시간 22일이었죠? 이 승리를 바탕으로 3월 16일에 열리는 홈 2차전에서만 이 우세를 지켜낸다면 나폴리는 8강에 갑니다. 그 중심에 김민재가 있었습니다. 김민재는 이번 프랑크푸르트 원정 승리에서 버스를 타지 않았습니다. 하드 캐리를 했죠. 자, 김민재의 후스코어드 산출 평점부터 보시죠. 무려 8.5점입니다. 제가 이 앞선 영상에서 8.1이라고 했다가 자막으로 수정을 했을 텐데, 원래 후스코어드는 경기 중 실시간 집계를 하다가 경기 끝난 직후에 한번 집계를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약간 몇 분 지나면 한번 수정 평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수정이 됐는데 김민재가 오히려 올랐어요. 각종 스탯이 조금씩 더 붙어서 올랐을 뿐 아니라 평점 자체가 올랐습니다. 센터백인데 8.5, 그것도 뭐 공격가담에서 골 넣고 어시스트 했으면 8.5 쉽게 나오지만 그런 것도 없이 8.5. 어떻게 된 일일까요? 김민재의 세부 스탯, 제가 앞선 영상에서 좀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지금은 보고만 가시죠. 한번 쫙 보여드리겠습니다. 미쳤죠? 미스터 경기 1위예요. 영어로는 모스트. 이 경기 내 모스트 스탯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선수가 있다? 이게 김민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수치예요, 솔직히. 이렇게 많은 걸 하기 때문에 김이 나온 겁니다. 현지에서 경기 보신 분, 이번 프랑크푸르트 원정 경기를 보신 분의 후기를 들었는데, 나폴리 팬들도 많이 건너왔고 수천 명 건너왔다고 하죠. 그 다음에 독일 교민들도 많이 와서 보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무려 원정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나폴리 홈구장인 디에고 알만도 마라도나에서 나오기 시작한 이게 이날도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 응원은 김민재가 공을 그만큼 자주 잡는다는 걸 나폴리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비도 김민재가 자주 등장해서 갑자기 튀어나와 수비 다 하고, 빌드업 할 때도 김민재가 막 돌아다니면서 공 다 만지고, 이러니까 김민재가 나중에는 좀 돋보이는 플레이 할 때마다 또 너야? 라는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하거든요. 저 나폴리 김민재 이적한 초창기에 김민재 통역을 해줬던 나폴리 지역에 계신 그 한국말 잘하는 이탈리아 교수분 계시죠? 그분이랑 서면으로 한번 대화를 했었는데, 나폴리 사람들은 축구를 정말 잘하는 선수가 등장하면 그를 우상시하는 경향이 있다. 또 신성시하는 경향이 있고 숭배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김민재는 나폴리 시민들에게 이제 약간 숭배의 대상으로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과장하는 게 아니고 나폴리 사람들은 원래 그런 식으로 축구를 보거든요. 김민재가 이 팀의 최고 인기 스타라는 건 단순히 그냥 좋아해요 정도가 아니고 숭배, 그러니까 아이돌의 수준으로 가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을 스팔레티 감독도 얘기를 했습니다. 경기 끝난 다음에 스팔레티 감독이 기자회견에서 또 아마도 질문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김민재를 자기 입으로 얘기한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글만 봤지만 스팔레티가 덧붙였다라고 시작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은 자기 입으로 그냥 물어보는 사람도 없는데 김민재에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일단 멘트 이렇습니다. 김민재는 기술적인 선수입니다. 과거에는 빌드업을 그리 많이 한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발기술과 스피드를 갖췄기 때문에 빌드업 김민재에게는 쉬운 일입니다. 김민재는 공을 갖고 있는 걸 좋아하고 엄청난 잠재력이 있습니다. 연호가 요즘 생겼죠? 이건 김민재가 어디에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김민재가 공을 그만큼 자주 잡고 경기장 곳곳에 막 튀어나오니까 연호가 생긴 것이다 라는 얘기죠. 실제로 이날도 김민재는 왼쪽 센터백이니까 상대 입장에서 보면 프랑크푸르트가 오른쪽 공격을 할 때 그쪽을 주로 막아야 되거든요. 근데 프랑크푸르트가 왼쪽 공격을 할 때 그때 튀어나와서 막거나 공격에 가담한 장면이 정말 많이 나왔고, 이게 엄청난 판단 속도에서 비롯된 거죠. 그러니까 라흐마니가 원래 오른쪽 센터백이라서 라흐마니가 해줘야 되는 플레이인데, 김민재가 나가면서 라흐마니와 협력 수비를 하거나 혹은 라흐마니가 한 명 잡는데 이제 상대 왼쪽으로 한 명이 돌아 들어갈 일이 생깁니다. 그럴 때 김민재가 엄청난 판단력과 스피드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막을 때도 있었고, 심지어는 그렇게 쌓아먹어서 공을 빼앗은 다음 근처에 있는 빅터 오시멘에게 정확한 스루 패스를 찔러서 득점 기회를 만들 뻔한 장면까지 있었습니다. 빌드업과 수비 양면에서 굉장했죠. 자, 그리고 스카이 스포츠 이탈리아 해설위원 알레산드로 코스타쿠르타도 김민재를 따로 언급을 했습니다. 이 코스타쿠르타는 축구 역사에도 남을 정도의 레전드 센터백이에요. 축구 역사상 최고의 수비 조합이 AC 밀란의 1990년 언저리에 뛰었던 철의 포백이라는 건데, 그 시절에 사실 그 최고 스타인 파올로 말디니는 레프트백이었죠.
그리고 센터백으로서 바레시와 호흡을 맞췄던 게 바로 이 코스타 쿠르타입니다. 2007년까지 밀란 선수로 뛰었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코스타 쿠르타가 중계 끝나고 한 말이 인상적입니다. 내가 스팔레티 감독이라면 라커룸 가서 김민재와 악수부터 할 겁니다. 오늘 아주 잘한 선수거든요. 감독이라면 김민재 칭찬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레전드 수비수 눈에는 또 김민재가 얼마나 잘했는지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리고 나서야 이날 절묘한 힐패스로 어시스트를 한 흐비차 크바라치엘리아를 보석이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현지에서 중요한 사람들이 김민재에 대해서 거론한 걸 보셨고요. 이제 평점으로 가보죠. 먼저 스카이스포츠 이탈리아입니다. 평점만 달랑 주는 데인데 김민재에게 7점 나왔습니다. 센터백이 상당히 잘하면 6.5, 정말 잘하면 공격 포인트 없을 때 정말 잘하면 7, 이 정도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7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7이 넘는 점수가 좀씩 나온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김민재가 7이고 경기 최우수 선수가 7.5, 디로렌조의 7.5예요. 김민재는 공동 2위 그룹에 있습니다. 김민재와 안기사도 이날 존재감이 좀 있었죠. 그 다음에 로버트카, 스팔레티 감독이 같이 7을 받았습니다. 크바라첼리아는 어시스트를 하긴 했지만 초반에 하나 날려먹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6.5로 좀 깎이지 않았나 싶어요. 크바라첼리아 되게 안 좋게 보는 매체들도 있더라고요. 펠트킥 끝내 하나 놓쳤지만 경기 전반적으로 크바라첼리아 이렇게 못했나 싶긴 한데 이날 다른 날에 비해서 영향력이 좀 없긴 했어요. 자, 다음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입니다. 메이저 일간지죠. 핑크페이퍼로 유명한 분홍색 종이로 유명한 매체인데요. 김민재에게 역시나 7점을 줬어요. 좋은 점수죠. 콜로 무아니와 경합한 장면 딱 하나만 위험했다. 또 한 번에 지배력이 있고 신체 능력이 돋보이는 그런 경기였다. 공격 전개도 좋았다. 공수 양면에서 아주 훌륭했다는 얘기죠. 콜로 무아니, 상대 공격수 콜로 무아니는 프랑스 대표로서 카타르 월드컵에서 뛰었고 결승전도 나왔죠. 벤제마의 뒤를 이어서 프랑스 대표팀의 최전방을 맡을 것이 굉장히 유력한 아주 뛰어난 공격수 유망주거든요. 지금 분데스리가 10골 10도움입니다. 오시맨과 비슷한 스타일이에요. 이 선수가 김민재를 어떤 스피드와 힘이 모두 갖춰진 뛰어난 육체로 가끔 위협하긴 했지만 결국 유효타는 한 번도 날리지 못했고 결국엔 전방에 고립되어 있다가 무리한 플레이로 퇴장을 당하고 말았죠. 이 가제타는 김민재에게 7을 줬고 8점에 로사노, 오시멘, 스팔레티가 있었고요. 7.5점에 안기사와 로버트카가 있었습니다. 김민재는 디로렌조와 더불어 7점이었어요. 크바라첼리아가 여기서도 김민재보다 낫네요. 6.5입니다. 자, 유로스포르트 이탈리아 판입니다. 제가 늘 평점이 비교적 짜다고 말한 이탈리아 매체 중에 하나인데 김민재에게 7.5를 줬어요.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굉장히 높은 겁니다. 자, 상대 공격을 다 접수했다. 공격이 시작될 때 1m 차이의 옵사이드가 있었고 그 누구보다 빠르게 경기장 어디에서나 클린 태클을 성공시키는 선수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번 경기에 굉장히 감명 깊었나 봐요. 김민재에게 7.5가 나왔다는 거는 팀 전체가 다 점수가 높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팔레티 감독이 9, 오시멘이 8.5, 8 받은 선수들이 있고 김민재는 로사노와 함께 7.5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로사노는 공식 경기 MVP였어요. 자, 참고로 이 매체는 또 콜로 무아니에게 4.5라는 낮은 점수를 줬는데 김민재와 라흐마니의 주머니 안에서 경기를 마쳐야 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탈리아 매체들이 늘 점수가 짜다고 말을 했는데 주로 이탈리아 반응 위주로 찾아보지만 유로스포르트를 보니까는 유로스포츠 영문판이 있더라고요. 영문판 평점 봤는데 역시나 이탈리아 판보다 높습니다. 영문판 그 기자분은 8점을 줬어요. 센터백 8점. 엄청나죠? 김민재와 디로렌조, 이르빙 로사노와 함께 팀 내 최우수 선수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 칼조 메르카토입니다. 이탈리아 매체 칼조 메르카토는 김민재에게 7점 주면서 모든 걸 보여줬다. 신체 능력으로 후방을 압도했다. 콜로 무아니는 말 그대로 역부족이었다. 라고 김민재 얘기하면서 콜로 무아니까지 끼워 넣었어요. 차기 프랑스 대표팀 주전 스트라이커가 역부족이라는 말이 붙는 한국인 센터백이 있다? 김민재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콜로 무아니 점수에서도 김민재가 또 거론돼요. 콜로 무아니에게 4.5점을 주면서 라흐마니와 김민재가 그를 집어삼켰다, 잡아먹었다 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역지도 하나 보자면 칼츠나폴리 1926입니다. 여기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의 자매지로서 최근에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리는 매체인데 김민재에게 6.5를 줬어요. 6.5 평소 같으면 좋다고 말하겠지만 오늘은 짜 보이네요. 김민재 이렇게 잘했는데 6.5야? 치명적인 몇 번의 위기에서 굉장히 집중력 높은 질주를 보여줬다라는 게 평가의 전부인데 이게 전부야?
김민재가 한 게 얼마나 많은데 겨우 요 정도 말로 퉁칠 수 없는 그런 경기였는데 뭐 이 매체는 좀 이제 수비적인 활약에 집중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민재 이렇게 현지에서 다양한 반응 살펴봤는데요. 뭐 제가 쭉 말씀드린 것처럼 뭐 스탯으로 나타나는 어떤 증명된 기록이면 기록, 그 기록들을 모아 봤을 때 산출된 평점이면 평점, 그 다음에 자기팀 감독의 평가, 그리고 현지에서의 어떤 해설자들의 평가 등등 여러모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뭐 김민재 선수의 역대급 경기력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원래도 잘하는 선수지만 특히나 이날 경기 같은 경우는 피오트르 지엘린스키였나요? 팀 동료들도 우리 나폴리의 베스트 경기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경기력이 좋았거든요. 그 중심에 김민재가 있었으니까 당연히 김민재 퍼포먼스도 역대급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퍼포먼스를 자국 리그가 아닌 챔피언스 리그에서 보여줬습니다. 프랑크푸르트가 뭐 챔피언스 리그 초강팀은 아니라고 하지만 만만치 않은 팀 정도는 되는데 원정에서 보여줬어요. 물론 독일 팀들은 이제 김민재를 못 삽니다. 그럴 정도의 돈 있는 팀은 바이에른밖에 없거든요. 독일 팀들은 김민재 못 사요. 하지만 아무튼 전 세계 스카우트들이 챔피언스 리그는 더욱더 주시하니까 이런 경기에서 활약을 한 김민재, 다가오는 이적 시장에서 얼마나 또 인기가 있을지 점점 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올렸습니다.